부동산과 관련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한 겁니다.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대책들도 여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주요 내용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관님 반갑습니다. 자, 갑자기 재건축 완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고 정부 대책이 나온 거로 봐서 그동안에 꽤 준비를 해온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하자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것은 최근에 고금리 등에 따른 이제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요. 예. 과거 시장 가격이 강화된 이제 수요 억제 규제 등으로 예. 주택 공급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예. 주택 착공이 50% 이상 또 인허가 30% 이상 예년 비해서 줄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주택 공급이 위축이 장기화되면 이제 건설 산업이나 지역 경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격발을 하고 또 정상 수요를 회복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건설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이번 대책이 주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이 문턱은 지금 어떻게 낮추겠다는 겁니까?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재건축은 입주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예. 조합원 다수가 원하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현재 3분의 2 이상이 동인데 최대 50%까지 완화해서 진입문턱을 또 대폭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조합이나 재건 추진위를 예. 설립을 가능토록 해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을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이제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현장에서 공사 중단된 일이 많은데요. 예. 이런 일 없도록 표준 계약서를 배포를 하고 또 지자체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히 갈등을 해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차관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국민들도 잘 알고 있으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오셨습니다만 공급 확대 효과 제한적일 거다. 그런 얘기들도 또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담아서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풀고 또 공적 보존을 지원을 늘리고 자금 지원을 해도 예. 일정적인 수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공급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여러 가지 수요 억제 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예컨대 예.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소형 주택, 연립이나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도청생활주택 같은 신축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중공업 미분 혜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 산정할 때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예. 세금 중과 부담을 낮춰주겠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정상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원래 정부의 공급 목표인 54만 원 이상 공급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집을 뭐 새로 짓는 거 뭐 부시고 또 거기다 새로 짓는 거 이거를 편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자, 그런데 요즘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집을 짓는데 좀 부담은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기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예. 최근 공사비 이제 급격한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또 정비사업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역세권에서 법적 상한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예. 또 최근에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도 대폭 합리화해서 부담금을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사업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예. 금융비용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되고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합리적 개선해서 비용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예. 재건축 부담금이 1억 1천을 내는 분들이 이번에 법 개정으로 한 5,500만 내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다시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면 한 2,800만으로
전체의 한 75%가 더 감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이게 조합이 초기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어떤 정책 자금의 저리융자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확대 등을 통해서 공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참 기사 보니까 일기 신도시 사업 몇 건도 좀 개설한다고 하셨던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일기 신도시는 분당 일손 등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이제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착공을 해서 예. 30년에 첫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안에 각 신도시별로 한 개소 이상의 선도직을 우선 지정을 하고요. 예.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예. 시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단지를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게 될 수 있고 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확대되는 여러 가지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를 해서 예. 사업기간도 단축하고 사업성 높이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한 12조 규모의 전용 펀드, 미래도시 펀드를 별도로 조성해서 워낙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이주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별로 한 개 이상의 이주 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일기 신도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임기 내 첫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뭐 분당, 일산, 뭐 부천, 중동 이런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도지구 말씀하셨는데 너도나도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선도지구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도 정해져 있습니까? 선도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기 신도시라 하면 분당, 일산, 3번 평촌, 예. 그리고 중동을 말하는데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을 받게 되고 예.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 가장 합리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한 개수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하니까 꼭 하나만 지정한다는 건 아니고 예. 한 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통합개발을 통해서 신속하게 계획을 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 지자체에서 왔는데 뭐 해당하는 지역이 여러 개 돼 있으면 뭐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상을 한다니까 역시 지자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일기 신도시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 그 민간과 공공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예. 주민의 뜻에 따라 정부가 이루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맞아서 예.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합당하면 한 개수 이상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 차관님 그 자료 보니까요. 그 주택 공급도 좀 다양하게 하겠다. 여기에다 좀 방점도 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 뭐 어떻게 막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구 구조도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예. 고령층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인구 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주택 수요도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하는 지역이나 소득, 취업이나 또 결혼 계획 등에 따라서 예. 원하는 주택도 다양합니다. 예.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대통령 모시고 민생 토론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참여한 1인 가구 청년도 비록 평수 규모는 작지만 출퇴근 소요가 시간이 적은 도심 내 소형주택이나 예. 옵션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이러한 국민들의 주택 수요에 좀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수립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차관님 말씀 들으면서도 참 자꾸 머릿속에 와닿는 게 지금 건설 경기가 참 안 좋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빌라 같은 거는 정말 뭐 요즘에 거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차관님 참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할까요? 이거는.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의 그 소위 말하는 비아파트의 건축 규제는 공급 규제를 예. 대폭 개선을 하고 또 자금 조달을 지원해서 민간의 공급애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도시형 세대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300세대까지 세대 수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아예 폐지를 하고요. 예. 주차장 기준도 공유 차량을 넣게 되면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동안은 아예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발코니 설치도 허용해서 여러 가지 실사용면을 늘려주도록 하고요. 예. 아울러 이렇게 신축 소인트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에게는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요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예. 대금 중과 부담을 낮춰주는 등 정상 수요가
회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택 공급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주택 공급의 그 플레이에 있는 건설업계의 활용 효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5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예. 유동성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예.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활력 회복 등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예. 지금 차관님 하신 말씀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해제하고 또 돈이 필요한 것은 자금 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못한 거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지난 9월 26일에도 주택 활성화 보완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예. 이제 그 동안은 주로 주택의 공급 애로 요인, 즉 공급의 규제 문제라든지 자금 지원 그런 부분에 방점이 있었다면,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여러 가지 주택이나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 가지 수요가 뒷받쳐주지 않는 한 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주택 구입자나 아니면 주택을 건설한 사람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대폭 낮춰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전에 도시정비법도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다 일이 이렇게 추진되려면 국회에서 이거 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따로 절차 없이 그냥 진행해도 무방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청안님? 저희가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의 세부 과제가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한 70개 정도 됩니다. 예. 그 70개의 과제들이 각각 그 법을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고 예. 행정 내에서 또 시행령이나 규칙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규정이나 내부 지침 시행령 개정하는 부분은 늦어도 금년 3, 4월까지는 다 끝낼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재단 국회와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 그리고 이해를 많이 높여서 적극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빨리 법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이었습니다.